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뇌를 지켜온 신경외과 전문의 손명준입니다. 긴박한 수술실에서 제가 가장 뼈 아프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우리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방금 들고 있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집안을 헤매고 늘 가던 길인데 순간적으로 방향이 헷갈려 멈춰 서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 SOS입니다. 이 신호를 노화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방치하면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조차 혀끝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외상센터 현장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하루 딱 1분 잠들어 있는 뇌신경을 깨우는 5군데의 비상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안개처럼 흐릿해졌던 기억력을 되찾고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다시 또렷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2막, 그 건강한 청춘의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차가운 수술대 앞에서 환자들의 뇌를 살려내기 위해 싸워온 의사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총총한데 왜 어떤 분은 환갑만 넘어도 사람 이름 하나 떠올리는 걸 고통스러워 할까? 수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먼저 저를 찾아오셨던 72살 한영숙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숙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찾아온 어린 손주를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봐온 손주의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옆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조차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셨지요. 그날 밤 영숙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내가 벌써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서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숨죽여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님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셨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내가 바보가 된 걸 들킬까봐 좋아하던 경로당도 가지 않고 집 안에만 숨어 계셨던 겁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삶의 빛은 그렇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영숙님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아주 사소한 동작 하나를 매일 딱 1분씩 실천하신 뒤부터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요? 다시 만난 영숙님은 이제 손주들의 학년과 반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생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실 정도로 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가 위급할 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반대로 잠든 뇌를 즉각적으로 깨울 수 있는 5개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뇌를 직접 들여다본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체는 참으로 신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딱딱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손끝, 발끝, 혀, 그리고 귀라는 아주 미세한 통로를 통해 온몸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뇌를 살리는 비상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 90% 이상이 이 소중한 스위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손은 리모컨만 쥐고 있고 바른 거실과 화장실만 겨우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말입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이 끊기면 우리 뇌는 서서히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쓰지 않는 기계에 녹이 세울 듯 뇌세포 사이의 연결 회로가 하나둘씩 잠겨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상구는 폐쇄된 것이 아니라 잠시 닫혀 있을 뿐입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정립한 5가지 동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한 번,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숙님도 대단한 약을 드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비상 스위치를 누르는 법을 배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비상구를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볼 첫 번째 비상구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뇌를 지탱하고 있는 발가락 뿌리 접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발가락을 한 번이라도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움직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양말과 신발 속에 꽁꽁 감춰둔 채 그 존재를 잊고 지내셨을 겁니다. 제가 외상센터에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환자분들은 바로 낙상, 즉 넘어져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평소처럼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만났던 75살 강석구 님의 사연이 딱 그랬습니다. 석구님은 젊어서부터 운동을 거르지 않아 하체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생명줄처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석구님은 이게 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빠진 탓이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석구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바로 발가락에 있었습니다. 우리 뇌의 뒷부분에는 손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지휘소이자 우리가 익힌 동작과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손해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신경망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굳으면 손해로 가는 신호가 끊기고 결국 뇌는 균형을 잡지 못해 몸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석구님께 제가 처방해드린 동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발가락 뿌리 접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맨발이면 가장 좋습니다. 발가락 10개를 마치 부채를 펼치듯이 최대한 넓게 쫙 펴보십시오. 그 다음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낙채듯 발바닥 쪽으로 꽉 움츠리며 발가락 주먹을 쥐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넓게 펴고 다시 꽉 오므리고 이 동작을 딱 30초 동안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 한 번, 하루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석구님은 이 운동을 딱 보름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석구님은 지팡이 없이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바닥에 발바닥이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기분이에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지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발가락 운동을 시켰더니 단 3주 만에 균형 감각은 30% 이상 좋아졌고 놀랍게도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까지 20% 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곧 잠든 손해를 깨워 뇌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딱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발가락을 넓게 펴고 다시 꽉 움츠리고
발끝이 조금 찌릿하거나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잠들었던 뇌가 드디어 깨어났다는 첫 번째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첫 번째, 비상구를 잘 여셨다면 이제는 뇌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비상구는 바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경추 이완순환 운동입니다. 제가 외상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잇는 단순한 연결 부위가 아니라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살 박명희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희님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손주들까지 정성으로 돌보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 때문에 베개를 여러 번 바꾸셨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문제는 베개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주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비유를 하자면 뇌라는 꽃밭에 물을 주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이 수도관이 마치 꺾인 빨대처럼 눌리게 됩니다. 꽃밭에 물이 제대로 가질 않으니 뇌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제가 명희님께 처방해 드린 방법은 아주 부드러운 이완입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보십시오. 무리하게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기분 좋게 당기는 지점에서 5초간 멈춥니다.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이번엔 오른쪽으로 5초입니다. 다음은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5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아래를 보며 5초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네 방향을 2번씩 반복하면 딱 30초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빨리 돌리거나 힘을 주어 꺾지 마십시오. 목은 아주 예민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명희님은 이 운동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신 뒤 안개가 거친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지긋지긋한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목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8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세 번째 비상구는 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입니다.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혀를 자극하는 설근 유연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서 뱅뱅 도는데 정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거시기 있잖아, 왜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비상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살 이종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종원님은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라 말씀하시는 게 직업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손주들과 대화하다가도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자꾸만 말이 끊기게 되셨지요. 손주가 할아버지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도 어제 그 뭐냐, 그 산에 가서 그거 했지 라고 얼버무리게 된 겁니다. 혹시 내가 치매인가 싶어 겁이 난 종원님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뇌에는 말을 만들고 단어를 떠올리는 언어 중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언어 중추와 가장 굵고 짧게 연결된 부위가 바로 혀입니다. 사실 혀는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신경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회로의 직접적인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종원님께 처방해드린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길게 쭉 빼보십시오. 턱 끝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혀를 왼쪽 볼 안쪽으로 힘껏 밀어줍니다. 볼이 몰록 튀어나올 정도로 5초, 다시 반대쪽인 오른쪽 볼을 밀며 5초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를 입천장에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붙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의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이 딱 30초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종원님은 이 운동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신 뒤 다시 예전처럼 또렷하게 말씀을 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일 텐데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입안의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바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언어 중추가 지금 녹슬어 가고 있다는 뜻이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상구는 우리가 흔히 소리만 듣는 곳이라 생각하기 쉬운 부위, 바로 귀입니다. 제가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며 가장 경계했던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의 실족 사고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혹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다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79이신 조정순 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고 마당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신 뒤로는 아예 외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지요. 원장님, 이제 내 인생은 이 방 안에서 끝나는 건가요? 라며 한숨을 내쉬던 그 절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 안쪽에는 전정기관이라는 아주 정밀한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배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듯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이지요. 이 센서가 뇌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센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신호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순님께 제가 알려드린 비방은 이 잠든 전정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귀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양쪽 귀의 맨 윗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위로 지그시 당겨주십시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귀의 가운데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기며 5초, 마지막으로 아래 귓불을 밑으로 당기며 5초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엔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앞으로 접었다 폈다를 5번 하신 뒤 손바닥 전체로 귀를 덮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동작을 다 해도 채 한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수님은 이 마사지를 딱 일주일 하셨을 뿐인데 이제는 벽을 짚지 않고도 마을 마트까지 혼자 당당하게 다녀오실 정도로 기력을 찾으셨습니다. 게다가 귀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서 텔레비전 소리도 전보다 훨씬 잘 들린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지요. 지금 한번 여러분의 귀를 만져보십시오. 혹시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나요? 귀가 따뜻해져야 뇌의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틈날 때마다 귀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비상구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지요. 발가락과 목, 그리고 혀와 귀입니다. 각각의 운동만으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뇌의 회로를 직접 다뤄본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자극하는 통합 1분 생명 루틴입니다. 제가 35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 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하나씩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동시에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웅장한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3살 최봉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봉남 어르신은 홀로 지내시면서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고 지팡이 없이는 집 앞 산책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실 때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 자체를 포기하고 사셨지요. 저를 찾아와 원장님, 이제 저는 다 틀린 걸까요? 하며 눈물 찢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봉남 어르신께 처방해 드린 것이 바로 이 통합 루틴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목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10초간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혀입니다. 혀를 내밀고 볼을 밀어주는 동작을 10초간 합니다. 네 번째는 귀입니다. 귀를 위아래로 당기고 마사지하는 동작을 10초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2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1분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만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봉남 어르신도 순서가 헷갈린다며 어려워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봉남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약 먹는 시간도 안 잊어버리고 손주랑 전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지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통합 운동을 했을 때 인지 기능 향상 속도가 단일 운동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라는 오케스트라에 이제 생명의 지휘봉을 들어보십시오. 따로 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 제가 알려드린 운동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제가 터득한 운동 효과를 3배로 키우는 비결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 시작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 뇌의 75% 이상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직접 본 뇌는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여야 건강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신경이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외상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경계했던 3가지 실수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이명자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자님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아주 빠르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목을 휙휙 돌리고 혀를 힘껏 내미셨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목 주변 근육이 놀라
통증이 생기고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라 갑작스러운 자극에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해야 뇌가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분 좋게 당기는 지점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통증은 뇌가 보내는 긴급 정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규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몰아서 1시간 하고 내일 쉬는 것보다 하루 딱 1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 1분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명자님도 제 조언대로 천천히 매일 실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머리가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욕심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 원칙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5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뇌를 지켜보며 제가 얻은 확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1분 운동을 시작하면 겪게 될 기분 좋은 변화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딱 사흘이 지나면 머릿속을 뿌옇게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걸음걸이의 힘이 실리고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서 맴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3주가 되는 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아버님, 말씀이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내가 투자한 하루 한 분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살 한영숙님을 기억하시지요? 손주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해 눈물 지으셨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영숙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을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의 장래의 희망까지 줄줄 꿰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총명한 분으로 통하며 친구분들에게 이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기억력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왔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일상의 행복이 돌아왔습니다. 영숙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다시 청춘 시청자 여러분, 나이는 그저 주민등록번호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90살에도 변하고 자극을 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상구, 발가락, 목, 혀, 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통합 루틴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하루 딱 1분만 내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3주 뒤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뇌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그리고 다시 시작될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저 손명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